네, 중국 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일본과 중국 증시가 모두 4일날 이제 개장하니까 오늘은 이슈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이슈입니다.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1월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월달 니케이 평균 주가는 1,800엔 전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아베 내각이 국토 강인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긴급 경제 대책을 11일 날 발표합니다. 이어서 15일 날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고요. 특히 1월 달 22일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제시하고요. 추가 금융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 환경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증권회사의 그 휴면 계좌가 다시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말 리코증권이 그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인 2천억 규모의 그 신규 펀드 설정에 이어서 1월 달에도 증권회사의 대형 펀드 설정이 좀 잇따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가 뚜렷해지면서 해치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월 달은 디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엔화 약세 수요주들이 주가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건설과 부동산 무역, 대형은행, 정밀기계 같은 종목들이 아마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경기 민감주인 철강과 화학,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재정정책 확대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월은 탈디플레이션 관련주들과 엔화 약세 수혜주들이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상승 랠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는 다시 8%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이 그 평균 그 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8% 정도 되는데요.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부 주도의 그 투자도 중요하지만 GDP의 약 25%를 담당하는 수출이 7% 이상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조업체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탈공업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전통 그 산업들조차도 현재 북위 23도 국가로 속속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그 수출은 두 자릿수 그 증가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요의 약 35%를 차지하는 소비도 예상보다 증가세가 지금 좋지가 않은데요. 임금 상승 속도가 지금 빠르게 둔화되면서 소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질 않고 있고요. 가전 하향 정책이 1월 달에 종료되고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금도 6월과 9월에 중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지금 그 일부 도시를 중심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고급 외제차라든지 사치품, 외식도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금융정책 면에서는 시중의 과잉통화라든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 문제 때문에 친성장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입 물가라든지 돼지고기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웃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8%는 세계 경제가 낙관적인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이고요. 또 해외 경제가 악화되거나 부정부패 단속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7% 후반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은 13억이나 달합니다. 그렇게 소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중국에 진출한 가공무역들도 중국 내수 시장에 그 돌리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일 부유해지고 있는 중국 13억 이상의 소비 시장도 실제적으로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같이 그 근거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판매 대금을 기한 내 지불 받거나 또 떼는 경우 받지를 못하고 있고 또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 시장은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명확한 거래 환경이 구축돼 있지만 중국 시장은 구미 시장에 비해서 아주 복잡하고요. 공정한 그 경쟁 환경이 그 결여가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영업 마진율이 20%에 달하지만 5개월 뒤에 그 물품 대금이 엄으로 받다 보니까 현금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LG전자라든지 중국에서 성공했다는 EXR 그리고 버클레 머선 다이진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그 이익은 남지만 뒤로 까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장사는 무엇보다도 인맥이 필요한데 연출 없이 그 지방 정부로부터 대규모 주문이라든지 판매망과 같은 그 조직의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고위 관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만약 이런 그 내부 그 판촉망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손쉽게 판매망을 확장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매일 약 10,000개가 되는 새로운 온라인점이 개점을 하고요. 거의 동수가 폐점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레드 오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과 일본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올해 일본과 중국의 첫 거래일 내일 금요일이란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